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뷰티풀 라이프를 통해 테이블 매너나 에티켓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작 우리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만일 외국인이 한식의 특징이나 식사 예법에 대해 혹은 한복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때 타 문화권의 사람들도 한국의 문화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미를 찾아볼까요? 한식 상차림의 특징은 주식과 부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여러 명의 식사가 동시에 한 밥상, 한 그릇에 담아내어져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반상의 구성 요소로는 식기, 소반, 수저, 기타 도구 등이 있는데요. 수저는 숟가락의 높임말이면서 동시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한국 음식은 다른 음식에 비해 음식의 색, 모양, 담는 그릇 등의 외향적인 면보다는 맛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릇에 많은 양을 푸짐하게 담습니다. 일상적인 반찬은 먹기 쉽도록 작게 썰거나 다져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식 모양은 외국 음식에 비해 덜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정성만은 결코 덜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차림의 경우 뜨거운 음식과 국물이 있는 것은 오른편에, 나물과 생채 등 일상적인 차는 중간에, 찬 음식과 마른 반찬은 왼편에 놓습니다. 또 장종지는 둘째 줄 중앙에 놓고 밥그릇은 왼편, 국그릇은 오른편에 놓습니다. 수저는 국의 오른쪽에 놓는데요. 숟가락이 앞쪽, 젓가락이 뒤쪽으로 가도록 해서 산 끝에서 3cm 정도 나가게 놓으시면 됩니다. 수저 하나를 놓아도 드시는 분이 쉽게 집으시도록 배려하는 마음. 사소한 것에도 정성을 다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지혜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복인데요. 직선과 곡선으로 어우러져 선이 곱고 선의 흐름과 옷감이 가진 색의 조화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한 한복은 식물의 껍질, 누에고추 명주, 목화솜 등 자연에서 실을 뽑아서 그 실로 짠 원단에 염색을 해서 얻어지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과거에는 한복의 색채나 문양, 소재 등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었죠. 한복천 자체만으로 아름다움과 고급스러움을 전할 수 있어서 다른 소품을 만드는 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복천을 가지고 당이 모양의 앞치마를 만들 수도 있고요. 보자기를 만들어서 선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컵 받침이나 작은 파우치 등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선물하면 작지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한복을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한복을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만민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은 예배 안내위원이나 헌금위원으로서 또 각종 다른 행사 시에도 한복을 입으시는데요. 이런 분들로 인해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니 해외에 가지 않으셔도 국내 본 교회에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신다고 할 수 있겠죠. 한식,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인데요.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의 발달과
한식의 세계화에 맞춰 퓨전 음식이 등장하면서 한식 매너는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을 때는 매 코스별로 새로운 커틀러리를 사용하는 반면 한식은 식사가 마쳐질 때까지 동일한 수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한식은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식 매너를 굳이 알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여러 가지의 음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점에서 바로 윗분들을 공경하며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한식 매너의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그릇을 상에 놓을 때, 뚜껑을 열 때, 음식을 씹을 때 등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며 어른보다 먼저 끝났을 때는 수저를 국 대접에 걸쳐 놓았다가 식사가 끝나면 자신의 수저도 내려놓습니다. 수저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밥은 수저로 뜨고 국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건져 먹지 않으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쥐지 않도록 합니다. 반찬을 뒤적이거나 들었다 놓았다 하지 말고 한 번에 짓도록 합니다.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먹지 말고 골고루 먹습니다. 입안에 든 음식이 보이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먹습니다. 밥그릇, 국그릇에 찌꺼기가 묻지 않게 정갈하게 먹습니다. 생선 가시나 고기뼈는 식탁 바닥에 놓지 않고 접시 한쪽에 놓거나 개인 접시에 놓도록 합니다. 식사 중에는 트림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공중 매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손님이나 상사가 먼저 탑니다. 아랫사람은 상사의 승차를 도운 후 마지막에 타도록 해주세요. 여성분들의 경우 우아하게 차에 타고 내리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차에 탈 때는 엉덩이를 먼저 넣고 두 다리를 가지런히 붙여 차로 옮겨주세요. 내리실 때는 순서를 반대로 한다면 우아하고 세련되게 승하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문을 볼 때는 접어서 보고 다리를 벌리거나 꼬지 않으며 가방은 빈 좌석에 놓지 않고 선반 위나 무릎 위에 놓도록 합니다. 지하철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후에 타시도록 하고요.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기는 잘 알고 계시죠? 휴대하는 가방도 다른 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내 몸과 밀착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열림 단추를 눌러서 다른 분들이 타고 내리실 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간혹 젖은 우산을 잘 접지 않거나 비닐에 넣지 않은 상태로 지하철을 타시거나 실내로 들어오시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른 분이나 시설물 등에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입구에 마련된 비닐에 잘 넣어서 휴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할 때는 정장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전에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 측 손님이 저와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 신부가 나이가 많아서 신부 친구들도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경사뿐 아니라 조사에 갈 일도 있는데요. 병문안을 가실 때는 우르르 때를 지어가면 병실에 계신 다른 분께도 피해를 드릴 수 있으며
식사 시간이나 회진 시간을 피해서 가도록 해주세요. 조문을 가시는 경우는 너무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는 가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시간에는 상주들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의식일 때의 문상,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꽃 한 송이를 오른손으로 받쳐들고 영정 앞에 공손히 놓습니다. 두세 걸음 물러난 후 기도를 하는데요. 본 교회 성도님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선 상태로 머리만 숙여 기도하셔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만일 꽃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주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영정 앞으로 가서 놓여있는 꽃을 가져다가 헌화하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조문을 가서도 음식을 더 달라고 재촉을 하시거나 입구에 앉아 예배를 드리셔서 다른 조문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다뤘던 에티켓 중 몇 가지만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체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에 맞춰 옷을 입도록 합니다. 둘째,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는 것이 예의고, 청소나 음식 봉사 등의 자리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셋째, 남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지나가다가 들렸다는 것은 상대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기하는 응접실에서 기다릴 때에도 상석과 하석이 있습니다. 입구에서 먼 곳이 상석이며 좌우로 볼 때는 우측이 상석, 좌측이 하석이 됩니다. 윗분들을 모시고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어느 분이 어디에 앉으셔야 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겠죠. 또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데리고 가는 것도 큰 신뢰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인과의 약속된 식사 자리에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다른 일행을 데리고 간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상사나 윗분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소개 예절인데요. 소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또 덜 중요한 사람을 더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소개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명함을 받자마자 바로 집어넣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은 명함을 내미는데 내 편에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악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의 눈을 보면서 하고 너무 세게 잡거나 흔드는 것도 실례이며 악수는 항상 오른손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뷰티풀 라이프 에티켓 코디네이터로서 진행을 했는데요. 14회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나 외국에 대한 자료들이 나올 때 서미정 집사님은 해외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하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외국의 문화를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본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외국을 자주 다녔는데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동료들과 함께 혹은 혼자 관광 명소도 다니고 맛있고 유명하다는 식당도 가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먹어보았다는 기억만 있거나 있어도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본 재단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니는 항공사에서 단 몇 달간만 운항을 했던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대부분의 동료들이 처음 가보는 나라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관광을 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년왕국시대가 도래하면 아름답게 새로이 단장된 지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목자님과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구경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비행기 예약도 필요 없고 무거운 짐을 챙길 필요도 없겠죠. 영어를 못해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포크, 나이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당황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첫 여행의 시작, 천년왕국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그동안 뷰티풀 라이프를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멋지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는 데 있어 의복의 선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름답고 긍정적이어야 스스로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밝고 명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뷰티풀 라이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커트머리 셀프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커트머리를 손질하실 때 헤어 매직기나 아이롱, 드라이롤을 사용하여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서 사용하시는 매직기를 준비해봤어요. 오늘 저는 앞머리나 짧은 머리에 사용하기 좋은 미니 매직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샴푸 후 드라이로 볼륨을 살려가며 모발을 건조시켜줍니다. 이때 헤어 미스트를 뿌리고 모발 끝부분에 헤어 에센스를 살짝 바른 후 모발을 건조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모발을 다 말리셨으면 원하시는 가르마를 타고 집게핀을 이용해서 사이드의 섹션을 나눕니다. 가르마는 얼굴형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나누면 좋은데요. 7:3 비율이 일반적입니다. 양 사이드부터 컬을 넣어 볼 건데요. 두피와 가까운 부분부터 볼륨을 넣어가며 모발 끝까지 내려오시고 가장 아랫부분은 살짝 C컬을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권사님보다 좀 더 긴 커트머리거나 단발머리이신 분들도 C컬을 넣어주시면 컬이 없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깥쪽으로 C컬을 넣기도 하는데요. 바깥쪽 C컬은 세련된 인상, 발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안쪽 C컬은 단정한 인상을 주고 귀여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앞머리는 세 등분으로 섹션을 나누시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선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옆으로 방향감을 줘도 좋고 뒤로 컬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세 등분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앞머리를 2등분으로만 나누어 손질하셔도 좋습니다. 탑 부분도 섹션을 나누어 손질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볼륨감 있게 뒤로 말아 놓으시면 됩니다. 중년일수록 탑 부분의 볼륨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적어지고 중력에 의해 머리카락이 처지는데요. 탑 부분이 내려앉아 보이지 않도록 볼륨을 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탑 부분과 연결해서 뒷머리도 컬을 넣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때 뒷머리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는 대로 섹션을 나누면서 하셔도 되세요. 이때 사용하시는 헤어 기기의 열판이 손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컬을 넣도록 해주세요. 관리가 안 된 머리나 직모보다는 펌이 되어 있는 머리를 손질하시는 게 더 쉬우세요. 너무 얇은 웨이브는 피하시고 모근부터 세워주는 굵은 프리펌을 하시면 조금만 손질하셔도 쉽게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에 전체적으로 컬이 들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목과 연결되는 부분의 모발을 자신의 얼굴 방향으로 해서 컬을 넣어줍니다. 앞에서 보이는 뒷머리도 단정하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컬을 다 넣은 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원하시는 부분에 백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뒤통수가 납작한 편이라면 뒷머리에, 얼굴이 긴 편이라면 양 옆머리에 백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로 매직기 열로 인해 건조해진 모발 끝부분에 소량의 헤어 에센스나 왁스, 젤을 발라주세요. 손가락이나 빗을 이용해서 정돈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신 후 드라이의 바람을 살짝 쐬어주어 고정시켜 주시면 커트머리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지난 5회에 방송됐던 여름철 피부관리법 기억하시나요? 이 시간은 겨울철 피부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습크림을 꾸준히 발라주세요. 찬바람이 불면 피부가 거칠거칠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크림을 꾸준히 발라주시고 아이크림이나 아이세럼도 세심하게 발라주세요. 미온수로 세안하세요. 너무 춥다고 해서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뜨거운 물은 탈지력이 강해 피부가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도 역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피부에 좋겠습니다.
샤워 후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디오일을 발라주시고 3분에서 5분 마사지를 해주시면 흡수되면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쉽게 트는 입술 케어를 위해 립밤을 활용해 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의 립밤은 여러 개 구입해서 욕실, 파우치, 차 안 등에 배치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나서 풋크림을 발라주세요. 그 후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건조한 발피부를 보다 부드럽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꼭 실천해 보셔서 겨울바람에도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아름답게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만민은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의 권능, 아름다운 기독 문화와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이 많은 교회들의 표본이 되고 있기에 우리 개개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세계 속 만민의 위상이 걸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뷰티풀 라이프를 통해 전해드린 뷰티 노하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진정한 세계 속의 만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들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가짐, 계속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